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 중에 이상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하고 금연금주하며 살았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요?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너무 성실하게 챙겨 드셨다는 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식습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싶어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60세를 넘어가면서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대사율이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고 각 장기의 기능도 예전과 다르죠.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과일 섭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오해가 있어요.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신 한 분이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하셨는데 말이죠. 평소 어떻게 드세요? 하고 여쭤보니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과일을 여러 종류씩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 사과, 점심 후 배, 저녁 귤. 이런 식으로요. 혹시 과일 때문일까요? 하고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과일도 결국 당분이거든요. 자연 당분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똑같이 혈당을 올려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데 그때 과일을 많이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이분께는 과일 섭취량을 하루 한두 종류로 줄이고 시간도 조절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주도에서 오신 한 분은 평생 감귤 농사를 지으시면서 매일 감귤을 드셨어요. 내가 기른 건데 뭐가 나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위염이 생긴 거였어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도 달라지고 위 점막도 예민해져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신맛이 이제는 자극이 되는 거죠. 이분께는 감귤 대신 위에 부담이 적은 다른 과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섭섭해 하셨지만 한 달 후에 속이 훨씬 편하다면서 고마워하셨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건 나이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과일 섭취는 더욱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선택하고 적절하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과일의 당분 함량을 알아야 해요. 같은 과일이라도 당분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드시는 시간과 양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식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지 않아요.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일까지 드시면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대신 식사 2~3시간 후나 운동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일의 당분이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니까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일을 주스로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혈당이 계속 높았던 거예요. 주스 대신 과일을 그대로 드시라고 권한 후에 혈당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과일에 대한 주의사항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똑같은 과일인데 왜 어떤 건 몸에 해롭고 어떤 건 도움이 될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을 알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핵심은 바로 당분의 종류와 우리 몸의 처리 방식에 있어요. 같은 단맛이라도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죠. 먼저 피해야 할 과일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곶감이에요. 곶감이 나쁘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곶감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곶감은 감을 말리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된 상태예요. 마치 설탕 덩어리와 비슷하죠. 게다가 곶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이 든 분들의 소화기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할머니는 겨울철만 되면 곶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달콤하고 쫄깃해서 간식으로 그만이지 하시면서 하루에 3-4개씩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곶감을 드시기 시작한 시기와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비슷했어요. 곶감을 좀 줄여보시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는데 곶감을 끊고 일주일 후에 어머 정말 속이 편해졌네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곶감의 타닌 성분이 장 운동을 억제하고 농축된 당분이 장내 환경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자극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망고예요. 망고도 문제가 있나요? 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망고는 열대과일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아주 높거든요. 게다가 망고의 당분은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한 분은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식단 일기를 써보시라고 했더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오후 간식으로 망고 1개씩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망고는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고 해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망고에는 비타민 A도 많고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이익보다 혈당 상승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어요. 망고를 끊고 나서 한 달 뒤에 혈당이 훨씬 안정되셨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끊었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단 과일은 다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핵심은 어떤 당분이냐와 어떻게 먹느냐에 있어요. 이제 반대로 우리 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과일들은 단순히 영양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요. 첫 번째 추천 과일은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아요. 토마토가 왜 좋을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정말 탁월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쌓이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한 할머니는 혈압이 높아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약을 드셔도 잘 조절이 안 됐거든요. 제가 매일 방울토마토 10개 정도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토마토가 혈압에 도움이 돼요? 하시면서 의아해 하셨는데 3개월 후에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두 번째 추천 과일은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작은 과일들 말이에요. 베리류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게 걱정되시죠? 베리류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베리류는 냉동된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신선한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베리류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게다가 냉동 베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쉬워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과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도 과일이에요? 네, 맞아요.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과 완전히 달라요. 단맛이 거의 없고 대신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이 바로 우리 몸에 엄청난 도움을 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방에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어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좋은 지방이에요. 한 할아버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후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났어요. 이상하네. 지방을 먹었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좋아졌네.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이런 좋은 과일들도 많이 먹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절한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에 대한 실전 노하우입니다. 먼저 과일을 드시는 시간부터 바꿔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까지 드시면 혈당이 더욱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럼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공복일 때나 식사 2~3시간 후가 가장 좋아요. 특히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3시경에 드시면 과일의 당분이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면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한 어머님은 늘 저녁 식사 후에 사과를 드셨는데 그 습관을 오후 간식으로 바꾸셨더니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밤에 잠도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양 조절이에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과일은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베리류는 한 줌, 토마토는 중간 크기로 2~3개, 아보카도는 반 개 정도가 좋아요. 그럼 과일 종류는 하나만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 종류를 조금씩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드시지는 마세요. 세 번째는 과일 조합이에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베리류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요거트의 단백질이 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아보카도는 녹색 잎채소와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완벽해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과일과 빵이나 떡을 함께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탄수화물과 과일의 당분이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네 번째는 개인 맞춤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과일은 없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이 적은 베리류나 토마토를 중심으로 드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칼륨이 풍부한 토마토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걱정이신 분들은 아보카도를 추천해요.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과일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는 보관과 손질법이에요. 과일을 제대로 보관하고 손질해야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베리류는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미리 씻어두면 상하기 쉬워요.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완전히 익으면 냉장고에 넣으세요. 아보카도는 단단할 때 사서 실온에서 익힌 후 냉장 보관하세요.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첫 주에는 과일 먹는 시간만 바꿔보세요. 둘째 주에는 양을 조절해보시고 셋째 주에는 좋은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꿔가시면 부담 없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한 할아버님은 처음에 이 나이에 뭘 바꾸나 하시면서 회의적이셨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더니 6개월 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끔 단 과일이 먹고 싶으면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거든요. 한 할머님도 처음에는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셨거든요. 제가 할머님 80%만 지키셔도 충분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오히려 더 잘 지키게 되셨어요. 건강한 식습관은 마라톤과 같아요. 빨리 달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과일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부터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한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시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족은 할머니가 먼저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과일 습관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3대가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격려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많이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